앞서 그 거칠기 자료 중에 요 PDF 파일 요거를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표면 거칠기라는 거는 요런 식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요것이 절단 표면의 확대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념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금속의 표면을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확대한 거예요.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얘를 확대했을 때 이렇게 굴곡진 형상이,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굴곡진 형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거칠은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WXY로 편의상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심선 평균 거칠기, 산술 평균 거칠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산술 평균 거칠기 같은 경우는 이 파형이, 표면이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그랬을 때 이 평균 값을 RA라고 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으로 10점 평균 거칠기, 최대 거칠기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맥스에 대한 이야기값 하나, 둘, 뭐 셋, 넷, 5개 정도 잡고, 미니멈 5개 정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걸과 가장 높은 곳의 차이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를 RY로 해가지고 최대 높이 거칠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기호는 RY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뭡니까? 10점 평균 거칠기로 또 구분하는 요령이 있는데, 자, 제일 낮은 부분에 5군데, 제일 높은 부분 5군데라고 아예 5개 명시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10점 평균 거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대 높이 같은 경우는 맥스 값, 미니멈 값,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최대 높이 거칠기가 그거였고요. 그리고 10점 평균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데 5군데, 제일 낮은 데 5군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표시하는 것은 산술 평균 거칠기, 요거를 위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제도에서는 주로 표시하는 거는 이 산술 평균 거칠기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최대 높이나 또 10점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필기 시험에서 왕왕 헷갈리게 출제를 하기는 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거칠기 부호 중에서 107페이지, 실기실무 이론서 107페이지를 보시면, 107페이지 표면 거칠기 기호 표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1번 표면 거칠기 기호 표시 방법, 요 그림들에 해당해요. 이때에 요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제거 가공 안함이라고 해가지고 앞서 제거 가공 안함이라고 해가지고 앞서 거칠기보 그리는 방법을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동글뱅이 표시 있는 것들은 제거 가공을 안 할 때로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를 주조면에 적용하는 거칠기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가공을 안 할 경우에 음, 저 기호를 무조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저면 아니더라도 뭐 단조로 때려서 만드는 면,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형상이 있으면, 재료 형상이 있으면 우리는 절삭을 많이 해요. 잘라내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고를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절삭 가공을 한다라는 표식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CAD로 거칠기 보호를 갈 때 요런 보호도 쓸 것이고, 요렇게 절삭 가공을 한다 이 표시도 쓸 거기 때문에 얘네를 세트로 미리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W 요거에 대해서 25라고 이게 이꼬르로 표시되어 있죠. 이때 25라는 이 수치는 산술 평균 거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문자하고 소문자 A 이렇게 써야 되죠. 산술 평균 거칠기일 경우는, 거칠기 중에 산술 평균 거칠기는 따로 부호를 안 쓰고 수치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W라는 거칠기의 정도는 산술 평균 거칠기로 표시했을 때 25고 근데 단위가 중요합니다. 이때 25라는 수치는 마이크로메타를 의미해요. 마이크로메타를 미리미리로 환산하려면 여기에다가 25에다가 1000분의 1을 곱하게 해줘요. 마이크로메타는 1mm를 1000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25 마이크로메타면 여기에다 1000분의 1을 곱하면 얘가 0.025mm가 되는 거예요. 오, 단위가 되게 미세하죠. 그래서 요 거칠은 면을 마이크로메타로 확대해서 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금속의 표면을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비교할 때 이렇게 찍어서 정면으로 보는 거냐? 그렇죠. 마이크로메터로 잘라낸 재료를, 금속 재료를 잘라 가지고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금속의 표면이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확대돼서 보여요. 그럴 때 산술 평균 거칠기 같은 경우는 평균되는 가상의 평균선을 긋고 그거의 편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RA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25라는 수치는 마이크로메타 단위로 표시된 거고, 요거를 미리미리로 환산하면 0.025가 이렇게 되고, 자 0.025로 이렇게 도돌도돌 한 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W는 0.025mm가 된다는 것인데, X의 거칠기는 산술 평균 거칠기로 했을 때 6.3이 돼요. 요거를 또 미리로 환산을 하면은 0.0063이 돼요. 호, 되게 요것이 면이 그 미세하게 되겠죠? 그죠? 이 파형이 미세하게 나오겠죠? Y는, 거칠기 Y는 수치가 얼마로 써 있어요? 여러분 필기책, 실기실무 이론서 보면은 이거 1.6으로 이렇게 수치가 써 있죠? 얘는 미리로 환산을 또 하면 0.0016mm가 되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반들반들 하겠죠? 금속의 표면이 반들반들하죠? 육안으로 봤을 땐 반들반들한 거예요. 그죠? 이런 면에서 수치하고 요거 대조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책 실기실무 이론서 1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역시 이 그림이 또 있어요. 그죠? 107페이지 하단에 요 그림 자료가 있을 것이고, 앞에서 이거 이야기했으니까 요거는 그림만 눈여겨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느 부분에 표시할 것인가 라고 10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죠. 10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요것은 108페이지 실기실무 이론서하고 비교하자면, 실기실무 이론서에서 108페이지 요거를 구분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다듬질 기호하고 표면 거칠기 부호하고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듬질 기호라는 거는 JIS에서 많이 따왔어요. JIS, 우리가 산업화가 될 때 일본 규격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다듬질 기호를 옛날에 많이 썼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실무 도면을 보면은, 회사 도면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들 표시가 돼 있는 도면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다듬질 기호로 표면 거칠기 표시하는 도면이 많아요. 요것을 여러분이 대조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랬을 때 다듬질 기호로 물결 표시는 요런 표면 거칠기 부호하고 똑같다. 그리고 역삼각형 하나일 경우는 W다. 역삼각형 두 개는 X다. 역삼각형 세 개는 Y다. 역삼각형 네 개는 Z. 슈퍼 피니싱. 랩핑하는 것처럼 자동차 카센터에서 걸레로 생긴 이런 머신으로 갖다가 반들반들하게 자동차 표면을 광을 내죠. 그런 정도는 Z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108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이 거칠기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책에는 여러 개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우기에는 머리가 터집니다.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옆에 여백에다가 제가 좀 써볼게요. 여러분 실기실무 이론서 큰 괄호 2번 108페이지에 큰 괄호 2번 표면 거칠기 기호 및 상용하는 거칠기 뭡니까? 큰 괄호 1번이 맞겠네요. 큰 괄호 1번 표면 거칠기 표기법 및 가공법, 거기에 가공 방법 및 표시하는 부분, 이 항목들을 표현하는데, 주물의 표면부가 대표적이다. 제거 가공 안하면 주물의 표면부, 요거 밑줄 해놓고 주조면 참고로 써놓으셔도 되고요. 자, W의 경우는 구멍 가공, 드릴 구멍 뚫을 때, 카운터 보호, 요렇게 뚫을 때, 메모장으로 같이 쓰는 게 더 빠를까요? 그게 낫겠다. 자, 요렇게 놔두고 또 요 정도로 맞춰 놓고, W 뭐 요거는 참고만 할 수 있도록 요렇게 맞춰 놓을게요. W의 경우는 구멍 가공이다. 구멍 가공. 드릴 구멍, 카운터 보호, 타이핑이 이게 빠르니까 스포트 페이싱, 요런 애들, 요런 구멍 가공하는 것들. 단 리머는 제외입니다. 리머 구멍은 제외예요. 혹시 모르니까 리머 구멍은 제외다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할게요. 리밍 구멍은 가공은 제외. 자, 구멍 가공에 대해서 W를 적용한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 평면 절삭, 면을 잘라낸다, 깎아낸다, 이런 것들도 다 절삭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평면 절삭인데
가공한 흔적이 남아도 괜찮은 면, 가공한 흔적이 면이 남아도 괜찮은 면들, 그런 것들을 역시 W로 사용을 한다. 요런 거는 나중에 또 실기 연습을 하면서 반복해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다듬질 기호 역삼각형 두 개인 X, 거칠기 X에 해당하는 적용 예를, 가공방법 표시 적용 예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거칠기 X의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얘는 끼워 맞춤이 있고 부품 간의 운동 없는 자리, 끼워 맞춤이라는 개념도 나중에는 말씀드릴 텐데, 부품과 부품이 끼워 맞춰져요. 조립이 된다는 거예요. 조립이 되고 이 부품들이 회전 운동이나 왕복 운동이 없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럴 때 거칠기 X를 적용한다. 자, 물론 이거의 경우도 끼워 맞춤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예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평행 키로 조립되는 부품 간의 관계, 키로 조립되는 관계, 요럴 때 거칠기 X를 적용을 하고요. 또는 체결 요소라는 거는 뭡니까? 볼트, 너트 이런 걸로 조립되는 부품 관계예요. 볼트와 너트로 조립되는 부품과 부품 간의 끼워 맞춤에도 역시 거칠기 X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거칠기 Y가 적용이 되는 부분을 부품 관계의 중심으로 역시 이야기해 볼게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대신에 끼워 맞춤은 있고 운동이 있다예요. 부품과 부품이 끼워 맞춰지고 나서 왕복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있을 경우 거칠기 Y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고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외 적용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먼저 1번 해놓고, 억지 끼워 맞춤일 때 부시와 구멍 사이에 거칠기를 Y로 상다듬질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예외 적용하는 관계로 두 번째는 KS 정밀 규격품 끼워 맞춤 자리, 요런 것들을 거칠기 Y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KS 정밀 규격품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핀이 조립되는 자리들이에요. 평행핀, 맞춤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리밍 가공하는 구멍, 아까 W에서 제외했던 구멍 가공 중에 리밍 구멍, 요런 것도 거칠기 Y가 되고요. 또 케이스 정밀 규격품 중에 베어링
베어링이 끼워 맞춰지는 자리나 또는 오일실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오일실이라는 부품이 조립되는 자리들, KS 정밀 규격 부품이 끼워 맞춤이 일어나는 자리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써봤어요. 실기 문제에서는 오링도 나오긴 하니까 오링도 하나 더 추가해서 써놓을게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자, 억지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애들은 거칠기 Y로 적용을 해 놓은 셈에 놓은 김에 이 거칠기 X에도 사실 끼워 맞춤이 적용되는 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일 때 요것도 비교해서 하나 더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헐거운 끼워 맞춤일 때도 X가 됩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키로 조립되는 관계나 체결 요소로 조립되는 관계가 알고 보면 다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적용된다 이 말이랑 키나 체결 요소로 조립되는 애들이랑 같은 용도인 셈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X는 대전제로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없다. Y는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있다. 요거를 크게 구분을 해서 X와 Y의 거칠기부호 적용하는 부품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W는 구멍 형상이 많고 요렇게 그리고 평면 절삭 시에는 가공 흔적이 남아도 괜찮은 면, 다른 부품과 조립이 안 되는 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해서 요것들을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렵게 이거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 위주로 실기도면 적용을 할 때도 이렇게 풀어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요 전제로 보시면 웬만한 거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은 이 거칠기가 적용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필기책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필기책으로 이렇게 볼 거고 우리는 실제로 도면을 적용하는 예를 한번 바로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이거를 바로 연습해 볼 텐데 얘의 경우는 도면에 여기 대표 거칠기라고 제가 흔히 이야기를 했죠. 대표 거칠기를 기입하는 요령이 요거예요. 괄호 안에 표시된 W와 X와 Y는 실제 도면에서 쓴 것들이에요. 도면에 사용한 거칠기들을 괄호 안에 묶습니다. 그리고 괄호 바깥에 있는 거는 도면에서 생략한 것이에요. 괄호 안과 밖을 구분해서 제가 써드렸는데 요거 이해되셨나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실제 도면에서 사용한 것들, 여기 보면 거칠기 X 적용됐죠. 여기 보면 거칠기 Y가 적용됐죠. 또 여기 보면 W가 적용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도면에서 사용한 것들은 괄호 안에 표시했고요. 도면에서 생략한 것들, 요런 면이 주조부 면으로 만들어진 면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덧칠하는 요런 면들은 주조라는 공정으로 만들어진 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덧칠한 이 면들이 이거인 셈이에요. 근데 왜 도면에서 생략을 할까요?
주조로 만들어진 면, 제거 가공 안 하는 면, 이 거칠기 부호를 일일이 표시하면은 하루 종일 거칠기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절삭 가공을 하는 것들을 도면에 표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시하는 것들이 도면에 사용하는 거칠기다. 도면에 사용된 거칠기다.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샤프트 베이스에서 거칠기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샤프트 베이스에서 샤프트 베이스에다가 이 거칠기를 적용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의 형상을 보면은 샤프트 베이스가 여기 과제죠. 자, 요거를 띄워놓고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요런 면이 앞전에 무슨 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조면이라고 이야기했죠. 주물로 만들어지는 면이 초록 색깔로 이렇게 도돌도돌 표시가 된 면이라고 그랬죠. 요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런 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런 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런 면들이 주저부 면들이 되지 않겠어요? 요런 면들이 주저부 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얘는 주조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거에서 얘를 일단 카피해 놓습니다. 뭐 이렇게 카피해 놓을게요. 남바는 다르죠. 요거 3으로 우리는 하던 중이니까. 자, 여기 요렇게 카피해서 갖다 놓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부면은 생략을 했고 W로 적용될 자리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단면도로 왔어요. 단면도로 와서 W로 적용될 자리를 보는 중이에요. W로 적용될 자리를 구멍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구멍 형상 중에서 6-파이 6 여기 구멍은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치수 거칠기로 이런 식으로 W 거칠기 부호가 표시되면 되겠어요. 자, 그러려면은 치수 거칠기 뭉치들을 이거를 한꺼번에 카피해 가지고 우측 상단에 거칠기 부호 뭉치를 갖다 놓은 거 있죠. 요거 카피해 가지고 여기쯤에다가 일단 갖다 놓고 그 중에서도 W 3시 방향에 있는 W 부호를 카피할게요. 3시 방향에 있는 W 부호를 카피해서 요 끝점을 기준으로 잡고, 자, 얘를 6파이 구멍 치수 보조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텐데, 이때 근처점 오스냅을 써야 되겠죠. NEA 근처점 오스냅 NEA 써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심선하고 교차가 생겼으니까 저는 브레이크로 좀 잘라 놓을게요. 자, 요 정도로 맞춰 놓으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가 봤을 때 이 구멍은 면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네.
면이 하나죠. 당연해요. 면이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 구멍 형상은 요런 식으로 봤을 때 하나의 면이 이렇게 뺑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육면체의 구멍하고 달라요. 육면체의 구멍하고 달라요. 요 면 따로, 요 면 따로, 저 뒤쪽에 있는 면 따로, 뒤쪽에 있는 면 따로예요. 원통 구멍일 때는 이게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나중에 요것도 헷갈리는 사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거 그 위에 13파이하고 2mm의 깊이를 나타내는 이 치수가 스포페이싱 자리죠. 스포페이싱 자리도 아까 W 거치기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이쪽은 원통 구멍이니까 이렇게 W 거치기를 한번 쓰고요. 자, 가공해서 이렇게 밑에까지 깊이를 표시하는 이 면에서 치수 보조선이 나왔죠. 이 치수 보조선에다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W가 되겠죠. 가공 흔적 남아도 상관없는 면입니다. 왜? 볼트 이런 거를 조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W 정도로 가도 괜찮아요. 25 마이크로미터로 거칠게 해줘도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잡기 위해서 먼저 12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부호 요거를 카피해서 2라는 치수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이 치수 보조선 여기를 찍어 놓을게요. 요 보조선에다가 W를 찍었어요. 그 다음으로 3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를 요 끝점 선택해서 역시 앞전에 6파이 했던 것처럼 13파이의 왼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 요런 데다가 찍어 놓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함으로 스포페이싱 자리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거는 거칠기 W 기호하고 이 치수 13하고 너무 가까워요. 이럴 때 스트레치로 치수를 좀 이동을 할 텐데요. 여기쯤을 요 사이를 1번으로 탁 찍고요. 여기쯤을 2번으로 딱 찍어서 크로스 셀렉트 이렇게 해줄게요. 치수의 끝점이 치수선의 끝부분이 걸치게 이렇게 셀렉트 해놓고 얘를 살짝 위로 올릴게요. 스트레치 S 엔터해서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부분 걸치는 거예요. 치수선의 일부분만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기준점 대충 잡고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올라가죠. 간격이 조절됐죠.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깊이 2를 나타내는 거에 이 치수 보조선에다가 거칠기 찍어 놓고 나니까 어라? 치수 보조선하고 거칠기 부호하고 교차하고 있죠. 그죠? 요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 치수하고 이 2mm라는 이 치수하고 10mm라는 이 치수하고 보조선하고 치수 거칠기 부호가 교차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명령어 중에
딤 브레이크 단축키 뭐예요? 그렇죠. 딤 BR 해가지고 이때 먼저 뭐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잘려질 치수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잘려질 치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객체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잘려질 치수는 2라는 치수가 되겠고 자르는 객체는 뭐가 되겠어요? 거칠기 부호를 선택하면 되겠죠. 같은 요령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얘도 잘려질 치수로 선택하면 되죠. 자, 그러면 딤 브레이크 가봅니다. 딤 BR 해가지고 딤 브레이크 해 놓고, 자, 잘려질 치수를 2라는 치수를 먼저 선택하고 거칠기 부호를 그 다음 선택하고 잘렸죠? 근데 이 선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는 10mm 요 치수가 선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치수를 딤 브레이크를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10mm 요 치수를 선택하고 거칠기 부호를 다시 선택하고 치수 두 개가 겹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2라는 치수하고 10이라는 치수가 요게 다 겹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에 걸쳐 하면은 요거 정리가 되죠? 자, 딤 브레이크, 딤 BR 해가지고 잘려질 치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2 선택했죠? 그 다음에 거칠기 부호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엔터 가는 거예요. 요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직 치수 보조선 하나 안 잘려 있어요? 아직 치수 보조선 하나 안 잘려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10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아직 안 해서 그래요. 딤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10이라는 치수를 잘려질 치수 객체로 선택하고 거칠기 부호를 한 번 더 선택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치수가 겹쳤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아, 쌤, 이 끊어진 거 이거는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보조선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W 거칠기를 이렇게 적용을 해 봤어요. 드릴 구멍 자리하고 스포 페이싱 자리하고 두 군데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안쪽에 그 뚫려 있는 형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 흰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평면도에 흰색으로 표시하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하고 등각 투상에서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덧칠하는 요 자리들을 보시면, 요 자리를 보시면 여기는 사실 축이 이렇게 꽂혀지고 이 축이 꽂혀질 10파이짜리보다 요 구멍이 더 커요. 위쪽에 있는 구멍이 R10이라고 해가지고 20파이짜리가 이렇게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파란색으로 축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축이 꽂혀지는 자리다 이거예요. 아? 축이 꽂혀졌어요. 베이스에 축이 꽂혀졌어요. 그러면은 베이스에 뚫어놓은 요 10파이짜리 구멍하고 요 10파이짜리 구멍하고 여기에 요 면은 끼워 맞춤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끼워 맞춤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요 그림이 이해돼요? 그렇죠. 요 두 군데가 끼워 맞춤, 흰색으로 표시한 요 두 군데가. 왜냐면은 제가 전제 조건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축이 꽂혀지는 이 축이 20파이, 요 구멍 형상이 꽉 차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요 10파이짜리 구멍하고 딱 맞는 원통 형상이 있는 축이라고 또 이야기했고요. 아 저렇게 축이 이렇게 꽂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얘는 샤프트 베이스인 거예요. 샤프트를 축을 꽂아 가지고 있는 형상을 지지하는 베이스 구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흰색으로 표현한 요 면하고 흰색으로 표시한 요 구멍은 끼워 맞춤 관계가 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2-파이 10을 치수를 넣었는데 2-파이 10 해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넣었는데 이거는 평면도하고 대조해서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갔죠. 2-파이 10을 넣었는데 여기에 거칠기가 뭐가 적당할까요? 그럼 y는 왜 안 될까요? 운동이 없다는 거는 제가 전제 조건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 유추해서 그냥 막 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거 운동 없는 자리구나. 이야 천재인데요. 자, 전제 조건을 제가 이야기 안 하긴 안 했어요. 축이 끼워지고 난 다음에 운동이 있다 없다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현재는 요 상태만 봤을 때는 이 구멍에 축이 낑겨지고 난 다음에 운동이 있다 없다 장담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 이거 키홈 자리가 있어가지고 쐐기 역할을 하는 키가 이렇게 축에 낑겨지고 본체에도 이렇게 홈이 나 있어서 키가 이렇게 꽂혀 있다면 이건 운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이야기할 때 키로 조립하는 관계나 볼트로 조립하는 관계들은 거칠기 X라고 했어요.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키나 그런 형상들이 없는 완전히 동그란 구멍으로 뚫어 놓은 거예요. 운동이 있을 수 있겠네. 거칠기 Y로 일단 요런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거칠기 Y로 볼게요. 짜증나. 맞출 뻔했는데 아까워요? 그죠? 다음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서 거칠기 Y를 적용할 텐데 거칠기 Y 3시 방향에 있는 이 거칠기 Y를 가져올게요. 3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Y를 왼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에다가 근처점 NEA 근처점 오스냅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찍어 놓을게요. 근처점 NEA 해가지고 여기에다 찍어 놨어요. 중심선이 좀 긴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로 요거 좀 잘라 줄게요. 자, 그러면 거칠기 Y까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보고요. 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2-R10 평면도에 사실 치수를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거칠기 표시하기 어렵죠? 거칠기 표시하기 어려워요. 그죠? 요럴 때는 빨간 가는 실선을 이 선의 끝점에서 나와가지고 빨간 가는 실선을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거칠기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빨간 가는 실선을 먼저 추가해 볼게요. 현재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바꿔놓고 라인 명령으로 요 끝점을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적당하니 라인을 그려놨어요. 조금 더 올려야겠다. 요 정도 올려놓고 이 빨간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면을 지시하는 선을 연장하여 하나 긋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 한 것처럼 거칠기 Y 3시 방향에 있는 이 거칠기 Y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근처점.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렇게 하면은 축이 이렇게 낑겨지는 축이 이 면들에 대해서 거칠기 Y 적용이 됐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바닥에 대해서도 거칠기 Y가 적용되는 거를 봐야 되겠네요. 운동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치수는 뭡니까? 10mm 요거죠. 10mm 요거에 밑에다가 요렇게 12시 방향의 거칠기를 요렇게 표시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요 치수 보조선에다가 제가 막 덧칠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거칠기 Y를 하나 더 가져갑시다. 12시 방향의 거칠기를 Y를 가져다가 자 10mm 요거에다가 근처점 NEA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치수 보조선에 찍어졌어요. 요거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거칠기 부호를 찍는 의미들이 다 있죠? 의미들이 다 있어요. 자, 이 방향으로 제거 가공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꼬랑지가 긴 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 면에 거칠기 표시했을 때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면을 나타내는 거는. 만일에 이렇게 거칠기 부호 표시하면 틀려요. 가공 방향을 주의해서 거칠기 부호도 표시를 해야 돼요. 긴 꼬랑지 있는 것을 사람이 손잡이로 이렇게 손으로 잡고 공구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쪽을 사람이 손잡이로 잡고서 공구질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다 날린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아니에요. 이쪽 방향이 맞아요. 가공 방향을 주의해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것도 요령이고요. 거칠기 Y 이렇게 세 군데 표시하는 거 다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요 면은 거칠기 부호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X. 왜 그럴까요? 말은 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 스포 페이싱 자리가 있고 드릴 구멍이 있다는 자리는 여기다 볼트를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볼트를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볼트를 끼워 가지고 다른 부품 또는 어떤 테이블 같은 데에다가 얘가 이렇게 서로 조립돼서 맞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로 이 바닥면을 이야기하는 이 면도 거칠기 X가 되는 거예요. 6시 방에 있는 거칠기 X를 적용할 수 있어요.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은 없는 면이죠. 그리고 볼트 같은 걸로 조립하는 면이죠. 서로 조립 관계에 있는 면이죠. 그럴 때는 거칠기 X를 적용하는 거예요. 역시 6시 방향에 있는 요런 방향으로 거칠기 X를 적용해야 됩니다. 6시 방향에 있는 거를 카피해 가지고 30이 이쪽보다도 뭐 이 10mm 이쪽으로 좀 가까이 근처점 해가지고 찍어 놓을게요. 자, 되셨나요? 거치기 X. 자, 그러면 요 면은 뭘까요? 요거도 X라고 보는 거는 편하기는 해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했을 때 축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 면은 끼워 맞춤이 아예 없어요. 끼워 맞춤은 없고 면만 그냥 남아 있으면 된다. 그냥 면 절삭해서 깎아내는데 가공적이 남아도 끼워 맞춤에 아무 상관없는 자리죠. 이런 면은 W로 봐도 돼요. 그러면은 요쪽에다가 32라는 치수 요쪽에다가 요렇게 W를 지시할 수가 있겠네요.
12시 방향에 있는 W 요거를 가져다가 표시하면 되겠어요. W를 어느 쪽에 가깝게요? 아, 객체 쪽으로? 외형선 쪽으로? 그렇게 놔도 되는데, 자, 이쪽으로 놔도 되는데 이쪽으로 놓을 경우 치수를 읽고 얘를 같이 읽고 할 때 시선이 왔다 갔다 멀어지죠. 별난 거 다 신경 써요. 도면을 다른 사람이 읽을 때 편하게 하려고 그렇다고 이 화살촉 끝에다가 맞추지는 않고요. 여기쯤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쯤에다는 왜 화살촉 끝점에다 안 맞추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기하공차를 넣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하공차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살짝 요렇게 살짝 빼가지고 면을 지시하는 이 보조선에다만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 거칠기 부호들을 샤프트 베이스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거는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쉬는 시간을 좀 오버했지만 이렇게 쭉 왔어요. 자,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